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유례없는 폭염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이제는 추석을 가을 추자가 아닌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무더위는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중랑천. 산책로를 거니는 시민들 손에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연신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그늘에 앉아 쉬는 모습도 보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시민들은 여전히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전 때는 에어컨 같은 거 그렇게 안 틀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애들이 오니까 하루 종일 틀어놨었지. 나간 게 산 같은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실내 먼데 그런데 에어컨이 틀린데 그쪽 쪽으로 많이 갔어요. 더위 정말 무서워요. 올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음식도 못했어요. 애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올 여름, 올 추석은 완전히 다운됐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보내야 했던 추석 연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보은과 광주광역시, 구미와 통영, 수원 등은 하루 최고 기온이 34에서 35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9월 기온 중 가장 높은 값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태풍 사이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20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겠고 20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조금 올라 이달 말까지는 평년보다 2, 3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두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전체를 모두 태우고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은 17일 오전 11시 16분쯤 생현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신할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공모를 발표했는데요. 시는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교통 접근성 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적극 나서왔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부지 공모를 돌연 연기했는데요.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공모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잠정 연기된 만큼 국제 스케이트장 동두천 유치를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유치 희망 지자체 중 동두천이 가장 건립 조건에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가 오는 26일 회암사지 14차 발굴조사 현장 공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발굴조사는 회암사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규명하고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시는 지난 8월부터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동의 건물지에서 선대 기단 성렬과 선대 배수로 등 선대 유구 및 유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귀목문 막세기와 어골문기와 고려청자편 등도 출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는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용현 산업단지의 브랜드 명칭을 공모합니다. 시는 용현 산업단지의 노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를 결정했는데요. 용현 산단은 데이터 센터와 LH 경기 북부지역본부 유치 등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오는 2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행리단길로 가보겠습니다. 행리단길은 본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었는데요. 이젠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관광명소가 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찾고 있는 행리단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SK 브로드밴드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지난 1997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겐 행궁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행궁 주변은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받았고 일체의 개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낙후돼가는 행궁 주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고 곳곳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공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거든요.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자 행궁 주변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오래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성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궁 주변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드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선제업고 튀어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행궁동 일대에서 촬영하면서 촬영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도 좀 많이 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란 문화재와 다양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행궁 주변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수원의 대표 명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이나 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데 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이런 것들이랑 자연이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맞물려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화성 행궁 주변 행리단길.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도사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전되는 기관은 경기연구원 등 총 10곳입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2025년까지 의정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2027년까지 동두천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이뿐 아니라 신규 기관도 신설합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은 포천에, 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은 의정부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 농업 R&D센터와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소방학교 북부 캠퍼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진행됩니다. 일기 신도시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주민 동의율과 주차장 여건, 통합단지와 세대수 규모 등을 따져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분당과 일산이 각각 8,000가구와 6,000가구를 선정하고 평촌과 중동, 삼본도 각각 4,000가구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기 신도시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선도지구 물량을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27년부터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6개월 이상 행방을 찾지 못한 장기 실종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이 발표한 실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건수는 7,770건입니다. 이 가운데 90% 정도는 단순 가출 등으로 48시간 내에 해결됐으며 나머지 실종자들도 대부분 수일 내에 발견됐습니다. 반면 6개월 이상 찾지 못한 인천 장기 실종자는 올해 7월 기준 2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절반 이상인 163명, 여성은 128명입니다. 실종 당시 연령은 30대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 53명, 20대와 40대가 각각 47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전체의 58.1%가 30대 이하였습니다. 인천의 고액 체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조 593억 원입니다. 이 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도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762명, 인천 159명 순입니다. 인천의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510억 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은 5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천의 고액 체납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모두 2,204명으로 체납액만 1,003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체납자는 749명, 체납액은 990억 원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접수된 119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인 지난 14일부터 18일 오전 0시까지 하루 평균 119 신고 건수는 3,61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인 4,782건보다 24.3% 줄어든 수치입니다. 살인과 강도, 절도,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52건으로 지난해 165건보다 7.8%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도 하루 평균 6.2건으로 작년보다 56.3% 줄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천에서는 접경 지역인 강화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피해 지역은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일대로 이곳에 사는 8,800여 명 가운데 약 52%인 4,600여 명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사이렌과 북, 장구 소리 등 기괴한 소음이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음 크기는 전화벨 소리 수준부터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송해면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주민들의 소음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7월 말부터 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남 확성기를 통해 미상의 소음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는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서를 교부받아 오는 2027년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주상절리, 백예용암 등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있어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포천 아트밸리와 비둘기 낭폭포, 연천 정곡리 유적 토층 등 26개의 지질 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